호랑이띠는 9월 7일 백로날, 이 음식만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호랑이띠 여러분, 지금 바로 달력에서 9월 7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날이 백로입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밤사이 풀잎에 첫 찬 이슬이 맺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완전히 꺾이고 서늘한 가을 기운이 세상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백로는 불의 계절이 물러가고 쇠의 계절이 들어서는 기운의 주인이 바뀌는 문턱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띠 여러분, 이 문턱이 다른 띠도 아니고 호랑이띠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사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백로는 호랑이띠에게 1년 중 가장 조심해야 할 날이면서 동시에 가장 크게 챙겨야 할 날입니다. 이날 무엇을 먹느냐가 상반기 내내 기세 좋게 달려온 호랑이띠의 복을 지키느냐 놓치느냐를 가릅니다. 오늘은 호랑이띠 분들이 백로날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음식 2가지와 반대로 이날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 1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쯤에 호랑이띠라면 남다른 의미가 있는 물건 하나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할 것 2가지, 먹을 것 1가지, 지닐 것 1가지. 9월 7일 딱 하루만 제대로 챙기시면 하반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로가 호랑이띠에게 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인지 사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주에서 호랑이띠는 인목, 이른 봄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큰 나무의 기운입니다. 12띠 가운데 기세로는 호랑이띠를 따라올 띠가 없습니다. 배포가 크고 결단이 빠르고 앞에 서서 사람을 이끄는 대장의 그릇입니다. 올해 2026년 병오년은 그런 호랑이띠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사주에서 호랑이는 인이고 올해의 말은 오인데 인과 오가 만나면 손을 잡고 하나의 큰 불을 이룹니다. 게다가 목생화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불을 낳는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크게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올해의 큰 불길이 호랑이띠의 나무를 땔감 삼아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호랑이띠가 움직이는 곳마다 일이 커지고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막혔던 일에 길이 열리고 이름이 알려지고 재물 기회가 여기저기서 붙었을 겁니다. 올해 판의 주인공이 호랑이띠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은 잘 쓰면 나를 태우지만 잘못 쓰면 나를 태웁니다. 나무가 불을 너무 세게 만나면 활을 타다가 재만 남습니다. 상반기 내내 기세 좋게 타오른 호랑이띠에게 백로는 그 불을 갈무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백로가 지나면 하늘이 알아서 불을 거둬 서늘한 가을로 넘어갑니다. 이때 나도 불을 갈무리하면 여름 내 키운 기세가 알찬 열매로 여뭅니다. 그런데 이날 불을 더 지피면 갈무리는커녕 산불이 나서 여름 내 키운 숲까지 다 태우는 겁니다. 옛 사냥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굶주린 호랑이가 아니라 산불이라고요. 호랑이는 피하면 되지만 산불은 산 전체를 호랑이의 집까지 통째로 태우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띠에게 백로날 잘못 먹는 음식이 바로 그 산불의 불씨입니다. 지금부터 호랑이띠의 숲을 태우는 불씨 같은 음식과 반대로 숲을 지키고 열매를 여물게 하는 음식을 하나씩 가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그래야 호랑이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호랑이띠 복 받아갑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랑이띠가 백로날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가 백로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맵고 얼얼한 음식입니다. 불닭 같은 매운 볶음, 청양고추 잔뜩 넣은 찌개, 혀가 얼얼한 매운 국물까지 땀 쭉 빼는 매운맛이 시원하다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호랑이띠는 백로날 그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주에서 매운맛은 불의 맛입니다. 활을 타는 불의 기운을 그대로 담은 맛이라는 겁니다. 호랑이띠는 안 그래도 올 한 해 큰 불 옆에 서 있는 나무였습니다. 상반기 내내 뜨겁게 타오르며 기세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갈무리해야 할 백로날, 하필 불의 맛을 입으로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꺼져가던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갈물이 되어야 할 기세가 도로 확 타오르면서 그동안 버려놓은 일들이 통제를 잃습니다. 욱하는 성질에 그르치고 급하게 지르다 놓치고 다 잡은 복을 마지막에 태워먹는 겁니다. 호랑이띠가 재물을 놓칠 때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그 마지막 불길 때문이었습니다. 9월 7일 이날 하루만큼은 매운 것을 딱 끊으세요. 대신 담백하고 슴슴한 음식으로 상을 차리세요. 불기운을 가라앉힌 그 하루가 여름 내 키운 기세를 열매로 여물게 합니다. 호랑이띠가 백로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시커멓게 탄 음식입니다. 숯불에 검게 탄 고기, 태운 생선 껍질, 바싹 눌어붙어 탄 부분들, 불맛 난다고 일부러 탄 걸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호랑이띠는 백로날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탄 것이 뭔지 사주로 보면 나무가 불에 다 타고 남은 숯, 곧 재입니다. 그게 바로 호랑이띠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자기 모습입니다. 호랑이띠는 나무인데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된 것이 숯이기 때문입니다. 백로날 탄 음식을 먹는 건 다 타버린 나무의 기운을 입으로 삼키는 겁니다. 여름 내 기세 좋게 타올랐으면 이제는 푸른 숲으로 남아야 하는데 재의 기운을 삼키면 스스로를 다 타버린 숯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남들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데 마만 여름 내 태우고 재만 남는 겁니다. 기세 좋던 사람이 하반기 들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이렇게 옵니다. 이날 고기를 드시게 되면 탄 부분은 아깝다 마시고 가위로 잘라내세요. 전이나 부침도 태우지 말고 노릇한 정도에서 멈추세요. 검은 것을 골라내는 그 손길이 호랑이띠의 숲이 재가 되지 않게 지키는 손길입니다. 여기까지 숲을 태우는 불씨 두 가지를 가려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숲을 지키는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약속드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호환석 팔찌입니다. 호환석은 이름 그대로 호랑이 눈을 닮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내는 진짜 천연 보석으로 짙은 갈색 바탕에 금빛 줄무늬가 물결처럼 흐릅니다. 빛에 비춰보면 그 금빛 띠가 호랑이 눈동자처럼 살아 움직이듯 반짝이는데 이런 돌은 세상에 호환석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큰 상인들과 부자들이 꼭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들어온 재물은 지켜주는 돌. 한마디로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돌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호랑이 눈을 닮은 돌을 호랑이띠가 지니는 겁니다. 산의 왕이 자기 눈을 되찾는 격입니다. 호랑이가 무서운 게 발톱이 아니라 눈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과 위험을 정확히 알아보는 그 눈 때문에 산의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호랑이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그 눈이 밝아집니다. 어디까지 밀어붙이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떤 불이 나를 태우는 불이고 어떤 불이 나를 태우는 불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백로날 매운 것도 탄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띠의 약점이 바로 그 마지막 불길, 욱하고 태워먹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호환석의 눈은 그 순간의 브레이크가 되어줍니다. 기세는 타고났으니 문까지 밝아지면 그게 바로 산을 다스리는 진짜 왕의 팔자입니다. 사주로도 딱 맞습니다. 호환석은 땅속에서 오래 다져진 흙의 정수입니다. 사주에서 나무는 흙에 뿌리내려 흙을 다스리는데 내가 다스리는 그 기운을 재물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나무 기운인 호랑이띠에게 흙의 정수인 호환석은 재물 그 자체입니다. 호환석 팔찌를 차는 건 크게 벌고 크게 나가던 재물을 손목에 딱 붙들어 매는 겁니다. 착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왼손에 차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은 받아들이고 끌어당기는 방향입니다. 호랑이는 눈앞의 기회를 단숨에 낚아채는 사냥의 명수인데 왼손에 차면 그 낚아채는 힘이 커집니다. 요즘 호랑이띠분들이 본인 것과 함께 자녀분, 손주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분, 지인분 것까지 선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니 참 좋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어서 수량이 넉넉하지 않은데 지금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링크 찾아가는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로 화면을
조금만 내려보세요. 그러면 댓글이라고 적힌 칸이 보입니다. 그 댓글 칸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댓글창이 활짝 열립니다. 댓글창 맨 위에 고정되어 있는 첫 번째 댓글이 보이실 겁니다. 그 댓글 안에 파란색 글씨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 칸, 그리고 맨 위 고정된 첫 번째 댓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소원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뽑아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댓글로 직접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호랑이띠가 백로날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가 백로날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은 바로 밤입니다. 백로 무렵이면 밤송이가 벌어지고 알밤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왔다는 걸 가장 먼저 알리는 열매가 밤이라 백로의 기운을 통째로 담은 이날의 제철 열매입니다. 그런데 밤이 호랑이띠에게 왜 특별한지 보시면 무릎을 치실 겁니다. 밤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나무의 기운을 가진 열매를 먹는 것이니 호랑이띠의 나무에 그대로 힘을 보태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보통 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밤나무는 씨앗에서 싹이 터도 그 첫 씨밤이 뿌리 곁에 오래도록 썩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밤나무를 근본을 잊지 않는 나무라 하여 제사상과 패백에 반드시 올렸습니다. 자손이 뿌리를 잊지 않고 벌어놓은 것이 흩어지지 않고 뿌리에 남으라는 뜻입니다. 호랑이띠의 약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벌어도 크게 나가고 기세는 좋은데 열매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바로 그 흩어지는 기운을 뿌리에 붙들어 매주는 열매입니다. 여름 내 키운 기세가 밤처럼 단단한 열매로 여물어 뿌리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밤은 겉껍질도 단단하고 속껍질까지 야무지게 감싼 열매입니다. 호랑이띠가 벌어놓은 재물을 그렇게 단단히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드시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백로날 밤을 푹 쪄서 드세요. 날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게 좋은데 익힌 기운이 들뜬 호랑이띠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여물려 주기 때문입니다. 한 알씩 까 드시면서 벌어놓은 복이 이 밤처럼 단단히 여문다 생각하세요. 그게 곧 먹으면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나눠 드세요. 밤알처럼 온 집안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나눔입니다. 백로 전에 장 보러 가시는 길에 밤 한 봉지 잊지 마세요. 몇천 원으로 하반기 재물의 든든한 뿌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9월 7일 백로는 불의 계절이 물러가고 쇠의 계절이 들어서는 문턱 호랑이띠가 여름 내 키운 기세를 갈무리의 열매로 여물리는 날입니다. 이날 입에 들이는 음식이 그 갈무리를 돕느냐 산불을 놓느냐를 가릅니다. 첫째, 백로날 맵고 얼얼한 음식을 끊으세요. 꺼져가던 불에 기름을 붓는 셈입니다. 담백한 음식으로 상을 차리세요. 둘째, 백로날 시커멓게 탄 음식을 피하세요. 다 타버린 재의 기운을 삼키는 셈입니다. 탄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세요. 셋째, 백로날 푹 익힌 밤을 드세요. 흩어지던 기세를 단단한 열매로 뿌리에 붙들어 매줍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호환석 팔찌를 왼손에 차세요. 산의 왕이 자기 눈을 되찾아 태우는 불과 데우는 불을 가려보는 겁니다. 팔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아래 댓글 칸 누르시고 맨 위에 고정된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7일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그날 지킬 수 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밤 한 봉지 준비하시고 그날 하루 매운 것과 탄 것만 물리세요. 올해는 호랑이띠가 판의 주인공인 해입니다. 이런 해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름 내 키운 그 기세 백로 하루만 잘 갈무리하시면 하반기에 알찬 열매로 다 거두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호랑이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호랑이띠 복 받아갑니다 하고 소원 한 가지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2026년이 왕의 해로 여물길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호랑이띠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면 9월 7일 전에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모두 하반기 크게 거두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